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손흥민, 와, 이 정도면 페이크 아닙니까? 분명 직전 경기에서 강한 충돌로 부상을 당하고 쩔뚝일 뿐만 아니라 벤치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실제 부상자 명단에도 올라 있었던 손흥민입니다. 그래서 팬들은 무리한 출전보다 쉬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았던 상황이었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단 3일 만의 경기였으니까요. 그런데 경기 1시간 전 선발 출전은 물론이고 입이 쩍 벌어지는 인생 경기로 뉴캐슬전의 히어로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인생 경기라고 한다면 챔스 8강 맨시티 원정에서 멀티골, 사우스햄튼전 포드트릭, 맨유전 2골 1어시, 아스톤빌라전 8골절 상태로 멀티골, 레스터시티전 14분 만에 헤드트릭 등등등등 이런 경기들이 떠오르는데 이번 뉴캐슬전도 분명 포함될 만한 인생 경기였습니다. 손흥민이 10호 골과 더불어서 어시스트 2개를 추가하는 대활약으로 팀의 5경기 무승을 끊는 평점 9.5점을 받는 경기였습니다. 지금부터 이 행복한 손흥민 대활약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지 감독은 5경기 무승이라는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상대는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4골을 퍼부어 승리하고 아스날에게도 승리하고 리그컵에서는 맨시티도 이겨버린 토트넘과 승점차 1점밖에 나지 않는 빅클럽 계열 뉴캐슬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이미 최근 전적이 뉴캐슬에게 완전 압도당하면서 트라우마까지 생긴 처지였기 때문에 결과 예측이 불가했고 단지 승리를 응원할 뿐이었습니다. 경기 전 라인업을 보니까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히샬리송을 올 시즌 개막전 때처럼 원톱으로 선발 출전, 클루셉스키에게 메디슨 역할, 미드필드의 로셀소가 아닌 사르를 선발 출전, 그리고 손흥민을 윙어로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비카리오 골키퍼, 포로, 로메로, 벤데이비스, 우도기, 사르, 클루셉스키, 비수마, 존슨, 히샬리송, 손흥민이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메디슨과 반더벤이 빠진 가장 이상적이라고 느낀 라인업과 한 끗 차이일 뿐 원하던 그림이 나왔습니다. 전 사르 대신 로셀소였죠. 사르 인정. 상대 뉴캐슬의 라인업을 보니까 뭔가 이상하기도 했는데 공격진과 미드필더는 변함없이 강한 느낌이었습니다. 토트넘을 초토화시켰던 우측 윙어 알미론, 현재 리그 7호 골을 넣은 스트라이커 이삭, 뉴캐슬을 업그레이드 시킨 손흥민을 존경하는 앤서니 고든, 브라질 국대 미드필더들 조엘링턴, 기마량이스, 거기다 현재 어시스트 1위인 손흥민의 전 동료 트리피어까지 셉니다. 세요. 그런데 수비 라인에서 솔직히 잘 모르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리브라멘토, 라셀레스, 골키퍼 두브라브카? 그럼 이 뉴캐슬을 두려워해야 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에버턴에게 0대3 천패를 당했고 거기다 토트넘 경기 다음 또 쉬지도 못하고 챔피언스리그 AC밀란과 목숨 거는 경기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 원정길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았죠. 이미 경기 전 상황만으로도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의 최대 관심은 과연 오랜만에 윙어로 출전한 손흥민의 컨디션이 어떨지 여부인데 사실 손흥민을 윙어로 출전시킨 것 자체가 손흥민 컨디션이 문제가 없는 거라고 봐야겠죠. 경기가 시작되고 토트넘은 사실 위기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뉴캐슬에게 기회가 더 많았고 실점할 위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토트넘은 반코트 경기를 하려고 하는데 뉴캐슬 공격진도 세다니까요. 특히 전반 8분 뉴캐슬의 완벽한 작전으로 나왔던 토트넘 초토화될 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왼쪽 윙어 고든이 하프라인 아래에서 대기를 하고 하필 거기엔 포로 자리인데 이미 포로는 높은 진영에서 있으면서 완전 비어 있었습니다. 단 2번의 패스만에 하프라인 아래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옵사이드는 걸릴 리도 없고 고든은 페널티 박스 안까지 토트넘 숨을 조여왔고 그냥 실점이다 하고 망연자실하는 순간 이게 골이 되지 않으면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벤데비스가 미친 수비를 선보이면서 슬라이딩 타이밍이 자책골이었는데 발끝에 닿으면서 오른쪽 골라인으로 아웃을 시켜버렸습니다. 와, 행운이든 아니든 그냥 한 골 넣은 것 이상이었습니다. 라인을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큰 단점이 있죠. 이런 장면은 과거에 손흥민이 이미 많이 보여줬잖아요. 살얼음판 걷는 듯한 경기 초반에 손흥민의 예리한 크로스를 받아먹지 못하는 히샬리송도 나오면서 여전하구나 하는 상황에서 손흥민이 경기를 바꿔버립니다. 전반 25분 과거에 정말 많이 봐오던 장면으로 손흥민이 왼쪽 박스 안에서 트리피어와 1대1 대결을 펼칩니다.
이미 몇 분 전에 한번 실패했었는데 다시 붙는 상황이었습니다. 트리피어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윙백 중 한 명으로 주간 베스트 11의 단골 선수였습니다. 무슨 농구 보는 줄. 양팀 에이스 간의 공수 대결이었는데 여기서 손흥민이 신기술을 써버립니다. 1대1 맞선 좁은 공간에서 순간 스피드로 트리피어를 농락하더니 손흥민은 오히려 여유롭게 공간을 만들고 150km 슈터링으로 강하게 골문으로 킥을 했는데 우도기가 받아 먹으면서 선제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도기의 올 시즌 첫 번째 골. 손흥민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올린 완벽한 득점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얼마나 무서운 선수인지 바로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윙어면 윙어, 스트라이커면 스트라이커. 토트넘의 10경기 연속 선제골이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선제골 넣고도 굴욕적 역사를 쓰고 있으니까 안심할 수 없죠. 하지만 손흥민이 경기의 해결사 쪽이 아닌 경기를 풀어버린 역할을 하니까 정말 손흥민이 모든 선수들을 잘하게 만들어버리는 경기 같았습니다. 카리스마 진짜 미쳤습니다. 11분 뒤에 손흥민이 또 트리피어를 농락하면서 이번엔 히샬리송에게 떠먹여주듯 패스 한 방에 순식간에 2대0이 되었습니다. 기다렸던 히샬리송의 골이 나와서 솔직히 살짝 울컥했습니다. 기어이 손흥민이 살려내는구나. 손흥민이 살려내야 할 선수들을 아직 더 있죠. 존스는 왜 나를 안 도와줘 시위하듯이 전반 40분에 홀로 슈팅을 때리기도 했는데 골대를 살짝 벗어나는 위협적인 장면도 있었습니다. 선제골 넣고 승리 못하는 토트넘이지만 멀티골을 넣고 패배한 적은 아예 없거든요. 거의 승기를 잡았다고 봐야죠. 문제는 손흥민이 전반에 대활약을 했지만 슈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만족은 안 돼요. 이거 아니거든요. 우린 손흥민의 골이 보고 싶으니까요. 후반전 시작은 의외로 탐색전 비슷했습니다. 뉴캐슬은 우선 토트넘의 공격력을 두려워하기도 했고 체력 안배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짝 내려앉았고 그렇다고 토트넘도 압박으로만 나서지 않았습니다. 좀 의외였죠. 그러더니 이젠 토트넘의 새로운 공격 장면이 나옵니다. 포로의 롱킥 한 방이 정확히 박스 안에 히샬리송에게 전달되더니 히샬리송이 마무리까지 해버리면서 멀티골을 넣어버렸습니다. 뉴캐슬 끝! 토트넘 3대0! 뉴캐슬 끝! 토트넘의 공격 방법이 더 다양해지면서 더 무서운 팀이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히샬리송 헤딩골까지 헤드트릭 나오는 건 아닌지 솔직히 이제부터는 완전 신이 났습니다. 뉴캐슬은 제대로 공격도 못하고 토트넘이 마구 두들겼습니다. 중원에서 볼을 뺏은 히샬리송부터 신난 사르가 백패스로 2대1 패스를 이어가더니 존슨이 또 골대를 맞추는 상황까지 판타스틱했습니다. 공격은 끊기지 않았고 클립스키가 오른쪽에서 오랜만에 질질 끌지 않고 반대쪽 손흥민에게 크로스를 올리면서 또 한 번 위협적인 상황도 나왔습니다. 후반전에 손흥민은 슈팅이 하나 둘씩 늘어갔습니다. 이미 3대0으로 앞서 있다 보니까 혹시나 손흥민을 쉬게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미 손흥민의 컨디션 문제는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후반에 40m 미친 질주도 나왔으니까요. 다행히 엔즈 감독은 손흥민 골 넣으라고 그냥 두는 것 같았습니다. 히샬리송을 교체하고 손흥민이 원톱으로 갔거든요. 그러더니 후반 81분 이 경기 하이라이트 한 골이 더 터지게 됩니다. 미들 윙백 포로가 기가 막힌 스루 패스로 손흥민에게 연결해 주었고 윙어 맡은 습관으로 살짝 볼터치가 길었는데 이 볼을 컨트롤하려다가 골키퍼에 걸려 넘어지면서 누가 봐도 명백한 페널티킥이 선언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세 번째 골도 스스로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딱 그림 나오죠. 누가 봐도 손흥민이 키커고 카메라에 원샷이 잡힐 때마다 그냥 감격스러웠습니다. 손흥민은 완벽한 오른쪽 구석으로 꽂아 넣으면서 이제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리그 10호골, 홀란과 3골 차로 좁혔습니다. 12월 안에 득점 선두 가자! 손흥민의 원맨쇼가 닿던 이 경기는 엔지 감독이 화려하게 마무리해줬습니다. 90분 4대0 상황에서 손흥민을 벤치로 부른 것입니다. 그랬더니 65,000 관중들이 기립박수가 터지고 예의있게 뛰어들어오면서 엔지 감독과 안길 때는 함성이 더 커졌습니다. 토트넘을 공격축구로 바꿔놓은 주인공들입니다. 소름도 돋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경기는 손낙골이 나오긴 했지만 최종 4대1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모든 매체들에서 평점 9점 이상을 받으면서 MOM에 선정되었습니다. 전반 초반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는 모든 선수들 너무 압도적이어서 할 말이 없네요. 토트넘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 멋진 경기에 대해서 해외 매체들 난리 났겠죠? 이어서
곧 찾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와, 뭐 날새도 거뜬하네요. 네, 여러분 좋아요 팍팍.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